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관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확연하게 시장 안에서의 주도 업종이 극명히 나뉘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반등하는 반면에 바이오주들은 갑작스럽게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유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일본의 BOJ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야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지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제로금리를 종료한 선언한 이후에 넉 달 만인데요. 0.25%로 상승되면서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이 과연 엔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로 인한 여파인지 반도체주들이 반등해주고 있고 바이오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수급의 변화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업종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탈 시간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릴 김준호 버스기사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오늘 반도체가 상승하고 바이오가 맞습니다. 하락한다.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뭐 바이오 악재는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이걸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하고 연결지어서 좀 보시더라고요. 네. 현재 도로교통 상황 보면서 이 BOJ 금리 인상에 대한 매니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장 초반에 오랜만에 그래도 반도체 섹터가 반발 매수가 위입됐다라는 거는 네. 간밤에 이젠 AMD가 호실적을 기록했고 이제 관련된 수혜 종목들, 특히 HBM 관련된 대표 종목들이 약간의 반발 매수가 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중에 이제 BOJ가 지금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잖아요. 단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국내 우리나라와 지금 이제 수출을 경쟁하고 있는 산업인 대표적인 산업이 또 반도체고 또 조선이고 또 자동차 업종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장 초반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던 찰나에 BOJ의 어떤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좀 강한 매수가 오랜만에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도 그동안 시장 대비 워낙에 좀 강했고 그리고 BOJ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또 최대 피해 섹터가 이제 바이오라고 하지만 네.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시장 대비 강했고 그래서 그 여파로 바이오 섹터를 팔아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오늘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FOMC의 금리 방향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이제 BOJ의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네. 대외 부채 중에 엔화 비중이 2.5%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심리적인 영향과 반사 이익으로 뭐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이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0.25% 인상했다고 고금리로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의 불러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소식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들이 반등 시동을 걸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BOJ의 금리 인상까지 확인하면서 시장은 오늘 성장주 내에서 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될지 먼저 김준호 기사님, 네. 저희 보여보이는 버스 중간 점검해 볼까요? 네, 중간 점검. 그럼 실리콘2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슨 종목이요? 실리콘2. 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네. 실리콘2. 사실상 말씀드리고 나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 이제 화장품 섹터의 올해 상반기 수출량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또 상분기, 또 4분기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실리콘2고 또 아마존의 이제 국내 시장 진출이 오히려 그 시장의 캐파가 훨씬 더 커지는 거지. 네. 실리콘2의 악재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실리콘2는 국내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또 화장품 기업들을 역직구로 해외에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그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고 했을 때 실리콘2의 역할은 더 커진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가는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면 2차 목표가 53,0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익절 라인대를 43,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000원, 4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호실적 기록한 방산주들이 하락하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실적주 매도해야 되나 고민되셨을 텐데요. 실리콘2도 저희가 실적 기대주로 소개해드렸고 지금 두 자리 수익 내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들고 가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어떤 버스가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버스 색깔부터 보죠. 이번 주에 이제 아무래도 슈퍼 위크, 금리든 실적이든 슈퍼 위크다 보니까 네. 시장과 좀 무관하게 좀 장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빨간 버스를 한번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 빨간 버스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버스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오늘 시장 대비 강한 섹터 반도체 마을 있고요. 금융 마을, 건설 마을 있는데 오랜만에 대왕고래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적하고 대왕고래 네. 테마가 이게 지금 이퀄 동일시해도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대왕고래 모멘텀도 있는데 네. 실적도 잘 받쳐주는 기업이고요. 또 오. 모멘텀도 짱짱한 기업이어서 또 이제 봐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그래요? 대왕고래 마을인데 단순히 테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일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어떤 버스인지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버스 번호는 04705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47050번 버스, 047050번 버스 저희 빨간 버스 타고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떤 버스입니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아. 기업을 처음으로 한번 들고 와 봤는데 네. 사실 뭐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대왕고래 대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장량을 확인하기 전까지 시추를 뚫기 전까지 포스코 인터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매장량을 확인하고 또 석유 개발에 성공했을 때 수혜를 받는 게 한국가스공사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내년 1월 달에 탐수 시추가 이제 개시된다고 했을 때는 그 전까지 수혜를 받는 게 저는 포스코 인터라고 보고 있는 게 이걸 지금 자문하고 있는 액트지오의 유일한 고객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석유개발이 유일하게 탑픽 기업으로 같이 이제 동행하는 파트너사다라고 지목한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추구멍을 뚫고 매장량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글로벌 이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포스코 인터인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포기했어요. 네. 근데 그 포기했던 미얀마 또 이제 가스전 사업에 끝까지 도전해서 석유개발에 그 천연가스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뭐 호주뿐만 아니라 글로벌 탐사 관련해서 시추 작업에 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인터다. 근데 최근에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잖아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SG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도로 복구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이제 국영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모듈러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했었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업에도 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뛰어든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되고 또 대왕고래 관련된 또 이제 수주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 매출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포스코 인터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왕고래 테마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적도 있고요. 앞으로 가야 될 무궁무진한 모멘텀이 있다. 네. 오늘장 테마 안에서는 댐과 관련된 테마가 굉장히 강하던데 혹시 포스코 인터내셔널 댐하고는 연관 없습니까? 댐하고도 뭐 연관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죠. 왜냐하면 댐도 아까 말씀드렸던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리 붙이면은 뭐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디까지 볼까요? 네, 매수는 현재가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일단 58,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8,000원, 45,000원 목표가 순저가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버스 탑승 완료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 이번에는 파란 버스입니까? 맞습니다. 파란 버스로 두 번째 버스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의 주력 버스입니다. 네. 중기적으로 달리면서 또 안정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버스. 오늘은 어느 마을이 눈에 띕니까? 해리스 부통령 수혜로 네. 마리화나 마을, 낙태 마을, 또 그리고 신재생 마을이 있는데 간만에 움직이더라고요. 2차 전지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그 에코프로의 실적에 대해서 맞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면서 주가가 크게 휘청거렸다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지금 낙폭 줄이고 있고 네. 좀 오늘장 많은 분들이 관심 깊게 보고 있거든요. 왜 이 마을을 봐야 됩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또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음극재 같은 경우도 최대 출하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저가 전기차 경쟁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2차 전지의 업황이 서서히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충분히 매를 맞았다는 전제에 2차 전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2차 전지 빨간 버스 타고 좀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둘 다 빨간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파란 버스. 근데 요 기업은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한테 큰 수익을 챙겨줘서 뭐 일주일 만에 상한가로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또 회복할 수 있는 탑3 중에 한 기업이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살아난다면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네. 저희 버스 번호는요? 버스 번호는 07860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78-600, 078-600번 버스 탑승 완료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바로 대주전자재료라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기업을 다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대주전자재료 갖고 와서 큰 수익을 챙겼던 기업이기도 한데 결국에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450만 대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차 캐즘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네. 뭐 전기차 캐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자재료는 1분기 매출이 최대 매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또 그리고 하반기 가면 갈수록 매출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해외 우려 집단 규제로 인해서 탈중국화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사실상 그동안 중국의 어떤 실리콘 응급제를 의존해 오다가 대한민국의 실리콘 응급제를 쓰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또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또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의 어떤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매출 성장은 올해 하반기에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이 본격적인 어떤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또 실리콘 응급제를 채택하는 자동차가 올해만 9종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네. 현대차에 기아차에 들어가는 EV3에도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매출 성장과 또 그리고 2차 전지 충분히 두들겨 맞았다라는 전제하에 이제부터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가 오늘의 두 번째 버스입니다. 사실 차트를 놓고 보면은 2차 전지가 맞아 싶을 정도로 다른 맞습니다. 2차 전지주보다 상반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저에게도 수익을 좀 크게 가져다 줬었는데 어디까지 이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잡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0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 10만 원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습니다. 2차 전지 뭐 바닥 이야기가 있는데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바닥은 아니지만 그만큼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 외 또 김준호 매니저 어디서 만날까요? 네, 일단 전일 제가 녹화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시장과 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리와 빅테크 기업들의 또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과 다소 무관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콕 집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여러 콘텐츠도 잘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버스 탑승 완료했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